그거 길 잘았네. 불만이 많은가 봐. 길 잘한 거. 공정된 구호를 한 번만 외치고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전투표 NO! 선거 당일 투표 YES! 선거 당일 투표 예스. 다음은 최수용 사무총장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소 시민이 깨어나야 한다면 열정적이신 멋진 강의를 해주실 최수용 사무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무총장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양서엽 대표님 요즘 거기 근무 사람인데요. 제가 잠깐 개인적인 그런 인연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이 열고 나가지고 저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갈 놈인데 이론을 130%를 넓혀줘서 저 어떻게 4년 전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에 전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상대의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해병대를 지원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학번이 박 대통령 때 학번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 제일 찌질한 놈들 많은 데가 서울대학교인데. 네? 그것도 상대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해병대를 가노.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설마 했죠. 그러고 이제 저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2년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정보기관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 가게 됐고,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이 시절을 거치면서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국정원 시절에 이제 저는 그만두게 됐어요. 나와서 미국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잠시 나왔는데 나라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리 출신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저기 옆에 계시는 양순현 대표예요. 처음에는 그 전설인지를 잘 워낙 오래된 세월이 흘렀으니까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죠. 그러니까 작년 4월쯤인데요. 저기 혹시 당시에 이런 또라이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조건을 맞춰보니까 당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또라이가 혹시 선배님 맞냐고. 보기는 제가 늙어 보이시는데 저 양반이 좀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봉사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나라가 이런 모양새를 했을 때 마음을 해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지금은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해서 이렇게 보람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둘 다 경북 사람들이에요. 전 경주고 우리 양 대표는 밀양이죠. 네, 우리 다 촌놈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또 서울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거를 다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됩니까? 미리 좀 하고 그날 좀 시간도 널널하게 해가지고 좀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좋은 데 좀 구경도 가고 투표날. 예? 그동안 수고한 마누라쟁이 격려도 좀 해주고 며느리들 좀 좋은 거 좀 싸들어주고 좋잖아요. 근데 왜 사전 투표를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권이 조작당하고 여러분들이 대대주 취급받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지 말아야 다 알고 오셨죠? 오늘 복습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선 첫 번째로 투표 용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투표 용지가 들어가서 보관되는 투표 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함에 넣고 난 다음에 그 관리하는 소위 봉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구체적 문제를 보다 보니까
투표 당일날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하는 날에는 참관인 숫자가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기껏 해봤자 3분의 1 하지만 본 투표보다 적게 하는데 참관인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투표함을 사전에 투표해서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자기네 사무실 보관한다는데 가서 보면 과연 이런 곳에 보관을 하나? 가능할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2014년부터 이 사전투표가 실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군에서 부재자 투표했던 것처럼 야, 그 부재자 투표 아이가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나옵니다. 사실은 거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어쩌다가 이러한 사전투표제가 정식 법으로 돼서 실천되었을까? 그것을 만들어진 배경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야말로 간악한 무리들의 야금야금 들어오는 좀과 같은 그러한 진공법에 의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갖다 다 써서 올려가지고 국회 동의 청원지에다 올렸더니 국회에서 그것만 일방적으로 다 파일을 삭제해버립니다. 안 실어줍니다. 왜? 국회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완전하게 공개되면 국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 극복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한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의거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 입소문을 내서 사전투표는 하지 마시고요. 당일날 투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주관대로 하시되 투표는 당일날 하셔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은요, 불합화나 다른 나라랑 달리 의무 투표가 아닙니다. 투표를 하고 말고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저기 스웨덴이나 저쪽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가서는 안 하면 당신 그날 왜 투표 안 했어요? 이유를 대체해가지고 벌금도 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 투표만 안 하는 거지 투표 언제 한다? 당일날 한다. 그죠?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5박 6일 했지만 통상 4박 5일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관한다고 이 보관함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군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모종의 획책을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는 모집단 개체수를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줄여버리고 나면 들어가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할 겁니까? 조작투표 참가한 사람이 국민 전체 1%도 안 된다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20%, 25% 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표 도둑질을 안 당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거는 뭐하다? 당일 투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다른 게 나비 효과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전파해서 하다 보면은요, 이게 태풍의 힘이 돼서 결국에는 사전투표가 20몇 프로가 아니라 뚝 떨어져서 그저 보장해봤자 한 2~3%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나는 기초도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아실 테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집약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씀들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게 그날 놀러 가라고 했던 거, 막 이번에 저 때려먹을 바이러스 때문에 희도 오도가 더 뭐한데 잘 됐다. 네? 당연히 하세요. 때려먹을 바이러스 덕분에 제외 국민들도 못하니까 제외 공간에서도 이번에 장난을 못 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도와주신 천우신 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에서 세계 11위까지 올라갔으면요, 정치문화 수준도 세계 11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의식이 그 나라의 정치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적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봐도 중국처럼 이상한 나라는 없어요. 저희 거기서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그런 나라 이사장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지영화 하려고 그러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애들로 비롯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폐렴 바이러스로 확대 증폭시켜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계실 거 아니에요. OECD 11회 국가가 어떻게 마스크 사는 약국에 줄을 갖다가 하루 점점 씁니까?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두를 길게 하는 거는 빨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가 드렸던 거고요. 집중적으로 쫙쫙쫙쫙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신경 집중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뭐건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점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서 잘못 이해됐다. 그런 건 끝나면 바로 서로 질문하고 최대한으로 밀집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희들 지난 3월 17일 날 출정식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대구 경북 지역만 참석을 못하셨어요. 이것도 문재인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열이 납니다. 예.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 책은요,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로 내려갈수록요, 자유, 민주주의 이런 얘기하면요, 시도 안 먹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보연대에 속해서 김정은이 방한해 주십시오 외치는 놈들도요,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떠들어요. 그 세대 계층들한테 중요한 거는요,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 정의 이런 얘기인데 이 양 대표님께서 이번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여기에 소위 집대성을 했어요. 앞으로 이 책은 한 권만 들고 다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검찰청 어디에 가서도 고소고발하는데 거의 모든 팩트를 갖다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걸 보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 선거법에 대한 걸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과연 저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선거를 앞둔 소위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 띄우는 사진들인데요. 과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조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람들은 말 따라 행동 따라 합니다. 말처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 사무를 구현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성을 실현한다. 국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 참여를 제고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전투표하라고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네? 그럼 선거 당일 투표 때를 앞뒤로 샌드위치로 휴관해서 놀러가거라. 이걸 계속해서 독려하고 홍보하고 선전하는 데가 어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왔던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투표용지가 정상의 투표용지는 이렇게 원고지형으로 칼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즉석에서 현재 뽑아내는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노트식으로. 나이 들은 어르신들 하실 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참 찍기 곤란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제도는 표 형태도 이상하지만요,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무한대로 계속 뽑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정식으로 투표하는 날에는 영구에 가가지고 내 주소에다 내 이름에 사인하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투표용지
인쇄 번호 찍힌 거 받아서 귀퉁이에 하나 떠에 넣고 들어가서 기표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용도요. 여기다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QR코드를 찍어놔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뭘 갖다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투표용지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부정해 보면요. 남재준 씨의 사퇴한 걸로 돼 있어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양반 군인 출신인데 우리 국정원장 갔다가 이렇게 이제 미군을 맞으셨던 분이 이제 깜빡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퇴를 했어도요. 사퇴 여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투표용지로서 합당합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도 저런 거 어디선가 와가지고서 투표 함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누가 했는지. 본인이 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조작이 되는데 거기가 막힌 건 사전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기존에 우리 관할구역에서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민등록증이나 뭐 보여주고 들어가죠. 저기를 가서 보여주고 그 사람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문을 찍어요. 그리고 전산망이 정조되니까 누가 왔다니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사전투표 하고 나서 본투표 4일, 5일 있다 하죠? 그러면 투표가 끝난과 동시에요. 이 지문으로 등록했던 그 모든 자료가 싹이 없어져요.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 왔는지 10,000명이 왔는지 10만 명이 왔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5명 왔어도 5,000명은 다녀갔다고 뻥튀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투표용지 뽑아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투표 참관인도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온다는 얘기에 또 그것도. 그러면 조직적으로 합법화해서 선거를 갖다가 끌고 가겠다는 게 저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50년도 오케이, 100년도 오케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시민들이 깨어나서 막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표용지 보시고 이상한 점 보실 거예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그럼 투표지에 보통 원래는 그 책임자가 도장을 찍어야 그게 원래 투표용지로서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서 아예 인쇄가 돼서 나와요, 요즘은. 저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쇄해서 빨간 도장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까만 도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원래 나왔던 원래 투표용지를 뭐 했다? 복사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누가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개표하는 현장에서 이게 나올까요? 이건 결국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다니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국가정보원, 이전에 국가정보원, 그 이전에 중앙정보원 뭐 쭉 올라가겠지만 특히나 16회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와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이 세 군데에 비루하고 썩어 빠진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 상대로 차기 쳐왔어요. 근데 선관위원들은 더 야기한 게 여야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되는 놈들, 센 놈들한테 붙어서 창녀짓을 하는 게 선관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몇몇 소수의 무리들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볼모로 장난질 쳤다는 거에 항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내서 아니 저것들은 광화문에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이 그르쳐진 데는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더러운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요
보시죠. 빨리 넘어갈게요. 투표함을 갖다가요, 이 공인지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보면은 최란이, 해피는 최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최란이의 요거예요. 필체가 같습니까? 그 저쪽에 김준환이는, 아니, 죄송. 여기 김준환이는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래 봉인지라 그랬습니다. 봉인지. 종이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가 어느 날 갑자기 폴리에스테르 비닐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투표함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종이가 안 묻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닐로 된 봉인지를 붙이게 되면 띄었다 뗐다 하면은 물방울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 물방울이 형성된 걸 보고 확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비닐을 하더라도 떼면은 파쇄되는, 찢어 발려지는 그런 비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써서 안전하게 봉인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이런 반구단하고 아주 태면하게 그렇게 있어요. 요거는 요거 보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슨 했는지 하여튼 그것들이 그뭐밤 2시 반에 왜 거기 많이 켜져 있어. 아, 그러니까 경찰하고 신고하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불이 꺼지고. 그럼 우리 뭐 할머니도 이 밤중에 빌려서 뭐 무슨 짓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부지런하고 따라 올라가니까 못 따라가게 하고. 그럼 막 결사적으로 못 따라가게 해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는 아무도 없고 몸은 다 했는데 왜 이러느냐고. 뭐 때문에 신고하는.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불이 켜져서 또 신고하니까 신고해봐야 오기 전에 불이 또 꺼져요. 불이 꺼져. 경찰이 오기 전에. 그럼 꺼지고 이제 경찰이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게 하고. 그럼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물 때문에 할머니 달라 하는가? 아니 경찰하고 같이 가서 증거 불이 켜졌으니까 그거 확보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미 한 넘어갈 때도 넘어갔고 우리 몇 명이 다 되지도 않고. 몇 명이서 지켰어요? 거기 지킬 때? 5명이. 5명이서 지켰네. 그래도 사람 꽤 많이 지켰네. 제 5명이 지키고 그것들도 5명 정도 되고 다. 그게 그 5명이 범인이야. 그 비밀번호를 들어가는 문을 다 아는 거야.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위에 시민에는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 지시 받고 선관위에 집산이 그것들이 다 간첩들이 다 같이 내통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저기 선관위에 투표할 때 가가지고 선관위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여장이라는 여자. 어제 밤중에 뭐 때문에 밤 12시에 그게 불 켜져 있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런 일 없는데 하다가 잠깐 볼일 있어서 갔었어요. 이러는 거 있지. 볼일 있어서 갔었다고? 그 계정이란 여자가? 그 방법이 없다고. 이번에는 아니 그 밤중에 2시에 볼일 있어서 갔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볼일 있으면 것도 못 봤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못 봤는데 그지? 그럼. 시민의 눈은 봤어도? 그러면 그 여자가 성관에 가서 볼일 볼 것 같으면 일찍 가서 10시나 뭐 7시나 8시에 볼일 봐보지. 아니 그게 10시 반에 나왔다고. 예상 10시 반에 나왔다고.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봤다. 10시 반에 현관에서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는 2시에 간 적이 없는데 그래. 2시에 갔다고 거짓말을 쳤네. 볼일 있어도 잠깐 갔다고. 할 일이 있어서 불이 왜 켜졌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시민의 눈 말고는 딴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 못 봤잖아. 그래서 지켜주니까. 저 건물에 들어가는 거 못 봤잖아. 그 시민의 눈이 한 거야. 그럼 개미 한 마리 없었는데. 개미 한 마리 없고 경비하고. 자, 지금 보셨죠?
지금 저렇게 우리 그 열정적인 우리 어머니들이 5분이나 이제 현장을 지키셨는데 저는 20으로 나가셨어요. 당시 출생 경찰관은 시민들의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짐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람 이름 다 기억하고 대표 책에도 검역을 해놨어요. 누가 했는지. 자, 그럼 저기 나오는 시민의 눈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3년인가 4년 전에 문성근이, 즉 문익환 목사 아시죠, 여러분? 그 아들인 문성근이가 제 100만 민난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 시민의 눈을 갖다가 다시 조직을 해서 저 시민의 눈 애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참관인으로 참가하고, 예? 직접 선거에 투표, 대표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일을 벌여온 걸로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안동이라는 점입니다. 안동. 이 안동이 경상북도죠. 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야들이 이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공정연에 대해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 고교연합이라는 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국적인 모임 있잖아요. 그런 데 와서도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다 안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이전에 대공수사 업무할 때 보면 빨갱이 중에 큰 빨갱이 어디다? 경북에서 나온다. 전라도 빨갱이 아니에요. 옛날에 통역당, 민혁당 이런 사건에 보면 굵직굵직한 빨갱이들은 거지거반 다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특히 보니까 요즘에는 요 안동 놈들이 와가지고 서울 와서 그렇게 툭툭거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하고 한 10여 명에 걸친 이 세작들 간첩 행내하려고 하는 시민을 우리가 족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쫓아내고, 또 우리 공정연 안에 들어와서 악역하는 놈들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저께 우리 천안함 격침된 그 현장에서 우리 FES 공정연 배지를 달고 폼 잡고 다니던 시민의 첩자 하나 있었어요. 우리 대표님이 당겨가서 빼뜨려 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준비가 아직 못 돼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대표님이 정경식 총괄개발 이거를 제가 뺏은 걸 드리고, 예? 나머지 분들한테 추후에 우리가 제작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저쪽 애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이 우파 애국운동 현장에 침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마치 자기들이 진성 애국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뛰는 놈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 있죠. 나는 놈들한테 잡혔습니다. 자, 이 편을요, 말씀드린 이 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서 4월 3일에 있었던 보선 결과인데요. 제가 천천히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동글뱅이 나오게. 자, 보세요. 창원 성산은 최종적으로 그 표 몇백 표 차이로 정의당에가 갑자기 됐고, 여기서는 통영고성에서 자유당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인구수를 보면 창원 성산 얼마예요? 18만 3천, 15만 5천이에요. 인구수 명백하게 차이 나죠? 자, 그런데 투표율을 보니 51.17, 51.18이에요. 소수 두째짜리만 다릅니다. 전체 투표율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보세요. 선거일 당일날 봤더니 여기는 69.7%, 여기는 69.6%예요. 사전 투표도 봤더니 28.3, 28.6%예요. 자, 그러면 인구수가 한 3만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위원장님들 같으면 저렇게 맞출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결과만 보고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는 조작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하면서 못했다. 그다음 여기는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먹혔다. 그런데 아니에요. 둘 다 조작한 거예요. 둘 다 조작을 한 거라고요. 둘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왜?
성명 고성이나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투표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얘네들이 두 번을 더 세탁을 합니다. 하나는 선거 시작 일주일 전까지만 여론조사할 수 있죠. 그날이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뭐 한다 그럽니까? 출구조사한다 그러죠? 그 두 번에 걸쳐서 숫자를 갖다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퍼센트 맞출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북 와가지고 전라도 나주나 목포에서 시키듯이 어느 특별한 정당에 94% 5% 지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특정 지역 가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요. 그리고 부울경이나 경북 이런 데 와서는 저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조작이 들어가서 이겨도 그저 몇십 표 차이 아닌 몇백 표 차이로 아주 근신이 악종 같은 것때 겨우 이겼다.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만드는 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래 격전이었네, 박빙이었네.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어가서 저거 하는데 누가 할까요? 모시 출신자 한 명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쓰레기 같은 공무원 새끼들이 있어요. 그 내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 뭐 사무총장에다 중앙에다 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대학 나온 놈 없고 제대로 고시 붙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어쩌다가 공무원 돼서 구급 뭐 이런 거로 들어가가지고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밥그릇 놓치 시골의 개들은 응? 30몇 년 홀국 빨아가지고 간신짓해서 겨우 얻은 이 밥그릇인데 이거를 어떻게 뺏겨? 그러니까 뺏길 수가 없죠. 시민사회 1년 반 하신 우리 양선엽 대표가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는 데에서 35년 선관위 근무하신 장관급 아저씨가 자기는 못하겠대.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놈도 안 놓은 놈이에요. 내가 지금 경상북도 출신이 아닌데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 누가 장난쳤다? 우리가 세금 내서 밥 먹여준 누가? 공무원이. 그놈들 이번에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돼요 안 돼요? 봐야죠. 그저께 천안함 사건 그 기념식 때문에 광화문에 가서 대표님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지나가. 우리 전에 때 회사 동기가 지나갔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봤고 저도 걔를 봤어요. 놀란 거예요. 첫마디 아직도 아니나. 그랬더니 뭐 대통령 직속 뭐 이 자식아 빨라. 사전투표하고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똑바로 해. 애들한테 알려. 어? 밥그릇 하고라도 더 먹고 싶으면 똑바로 알려. 그랬어요. 근데 공직자들이요. 저나 우리 대표님이나 다 우리 공직에 있어봤지만 이 밥을 먹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잖아요. 그놈들처럼 비루하고 치사하고 용렬한 놈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공직. 혹시라도 남편분들이나 동생분들이 공직에 계시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희들 그 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야 생각하면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임마 나와! 더럽게 연금받아 뭐 하려고 있지 말고 불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기생충이지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 현장에 가가지고 사전투표한다? 공날 잡는 개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해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전쟁의 비기가 이런 거래.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도요 사전투표만 안 하셔도 이거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필리핀으로 수출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사용 못하겠다고 나와요. 써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이라크, 속이 많은 나라 이라크 여기서도 부정선거 이거 드러나서 난리가 났어요. 지난 1월 4일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이 있을 도론에 그냥 한 방에 가서 허리통이 날아가고서 죽어버렸죠. 맘만 먹어 할 수 있는 게 이쪽이 애들인데도 이라크들도요 이제 안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나라도 쭉 보십시오. 케냐, 아프리카 동부에 있어요. 홍고, 그 옆에 있어요. 러시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있죠? 엘살바도르, 남미에 멕시코에서 한 5칸, 6칸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친중 국가이거나 친국 국가예요. 즉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뭘 한다? 전쟁의 갖다가 국민을 속인다. 그러면 이렇게 무식하고 덜 떨어진 국가에서 쓰는 거를 선진국가 대한민국이 왜 써야 됩니까? 인구가 없어가지고 수개표 못합니까? 그런데도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미국 애들도 콩고에서는요, 이 전쟁의 위기를 뭐하는 거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야 이거 쓰지 마. 이 본고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뒷배경이 있어요. 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AWAV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늘 한국에서 출제해서 만든 거 저 송도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직원을 채우는데 주로 누구다? 선관위에서 퇴직하는 애들을 저기다 밖으로 또 줘요. 그리고 지금 만든 전자계획을 해외 수출하는 거는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포이카라는 교육협력단 있잖아요. 협력단에 ODA 자금이 있어요. 저개발 국가를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이라크에서 물건을 사겠다 하면은 우리는 물건만 제작해서 갖다 보내줘요. 대금 어디서 받는다? 포이카에서 ODA 자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돈 뗄 일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산을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보내주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그대로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100%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 장사를 하면서 이 무슨 돈입니까? 여러분들 대신 세금에다 그거 가지고 이런 거짓말 장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어디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애들 벌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요. 딱 한 사례 한번 보세요. 14년도 11종 보냈던 게 2017년도 문재인 때 이때 이런 식으로 26.1%나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선거일날 무슨 특별하게 해외 출장 다 나가세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세금이라고 사람들을 정신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고 찍고서 이 표를 가지고 뭘 한다? 그거 가지고 다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전투표가 위험한 일이고 또 쟤네들한테는 꿀이겠죠, 꿀. 네? 꿀떡도 그런 꿀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주요 분들한테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네? 자, 실제로 얘는 이런 식으로 놀러가는 식으로 다 그림 그려서 포스터에서 다 공부해요. 인터넷망으로 돌리고 지네 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돌리고 네? 신문사로 방송국으로 다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당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해요. 너무나 좋은 사전투표 미리 하고 놀자. 여기 있는 이 아저씨 누구예요? 홍준표 아닙니까? 야도 경상도만 맞죠? 근데 경상도 애들 중에서도 대가리가 몰빵들이 있어요. 예? 여기 뭐 홍준표 지지하는 분 있는지 몰라도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법고시까지 붙은 아저씨가 머리가 이렇게 나빠? 이게 저 서울대 간다고 고대라서 그런가 봐. 이거 보세요. 가지고 이제 명쾌한 선택을 할 때라고 들고 있습니다. 네? 찍지 마세요. 나중에 이메일 나중에 충전해서 다 적어주시면은 다 메일로 해서 PDF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전략 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JTBC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데 있어요. 자, 사람들이 조작이 있다 이러니까 그걸 딱 조사하더니 그 얘기가 거짓말이다. 그 얘기가 거짓말이다라고 보도하는 게 이 JTBC 애들이에요. 소속기 얘기 나왔죠? N번방. 아마 아래쪽 힘이 좋은 모양이에요. 다 해보세요. 그럼 자식은 손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CCTV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기록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줘야 돼요. 그런데 하고만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야간에서 안 내놓습니다. 아니 고래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쩌다 하나를 받아봤더니 그나마 훼손도 있더라.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번에 얼마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파쇄되는 봉인지 해야 된다. 찢어지는 봉인지 해라. 파란색 적색으로 물방울 내는 하지 말고 찢겨지는 거 갖다가 제대로 옳게 붙여라. 네? 요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보시와 같이 견제나 감시가 안 되는 이런 투표제도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투표, 4월이라는 투표는 사각지대에서 감시가 안 된다. 다음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서 프린트한다. 큰 범죄예요. 자, 우리 위원장님 주머니에 지폐가 떨어졌어. 야, 집에 컬러 프린터 앱선에서 좋은데 내가 저 만원짜리 5만원짜리 찍어서 화폐처럼 쓰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정식 투표용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쇄소에서 일련번호 찍어서 나와야 되는 게 정식 투표용지예요. 유가증권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 여러분들이 한 투표용지인데 그 투표용지를 어떻게 한다? 사전투표소에서 마음대로 인쇄해서 낸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전투표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년 비전 QR코드 되어 있거든요. QR코드가 쓰면 안 된다 그러면요. 저 원래 법에는요. 마코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QR코드가 된대요. 선관위에서. 뭐라냐. 2차원 바코드가 QR입니다. 야, 이놈 새끼야. QR코드가 아무리 내가 무식해서 퀵 리스폰스란 말 몰라도 그 안에는 4,000가지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개의 자리는요. 도, 군, 면, 읍을 표시하기 있게끔 행정구역을 이 숫자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그 거꾸로 말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투표를 하셨어. 그것만 찾아보면 뭘 알 수 있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선거다, 자유선거다, 평등선거다, 비밀선거다 할 때 비밀선거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완벽하게 위배된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야 될 텐데 우리들 민주사회라면 그런 식으로 추적해서 나중에 공수처 성립되고 뭐 되면 가가지고 야 위원장님 누구 찍으셨어요? 가가지고 이수경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찍었어? 응? 이 수사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걸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다 해요? 말이 안 되죠.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예? 손가락으로 찍어서 지문인식했던 그 근거 그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 명부의 명부. 일반 우리 저기 당일날 투표할 때 명부인데 그 명부를 당일날 투표 끝났다고 다 삭제해서 없애버린다?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투표함 그 다음에 이 투표 관리관 나중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요 투표용지 아까 보여줬던 이렇게 그 소위 그 천장에 투표 관리관 시기화에 자기가 딱 빨간색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편의상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한 2, 30장 정도까지는 미리 찍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미리 공장에서 인쇄 공장에서 적색으로 다 찍어서 나오는 거죠. 적한도 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놓고서는 살짝 바꿔놓고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디다? 선거관리에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꼭 그대로 안 해오셔도 돼요. 야, 이런 문제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강요하지 마시고 이치에 닿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바보짓 했네.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면 없을 수 있어요. 다음 이거 굉장히 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죠? 경상북도 소세지 좋아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못 먹고 자랐어요. 근데 유럽 애들은 그 소세지를 살라미 소세지 짭짤한 거 있잖아요. 얇게 점여갖고 먹잖아요. 그와 같이 한꺼번에 이 법안을 쫙 통과한 게 아니라 명분을 세워가지고 야금야금 들어왔어요. 이것도
우리 양 대표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네?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당이나 이러저러한 사회적이 있어서 투표를 못한데 그 많이 하게 해야지 그 국민들 참여권을 높이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근사하게 했어요. 이용섭이가 누구냐면 전라도 한평 아저씨인데 요 국세청장까지 했던 나름대로 도시 출신자 이 사람도. 근데 머리를 저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혜영하고 풀무원 사장하던 원혜영 이자가 야 그러면 투표를 못하게 되면 말이야 일일이 가가지고 신고하는 걸 어렵잖아,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좀 하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투표 못하더라도 이렇게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단계 들어온 거예요. 3단계 되는데 이거 2,000일이라니 아주 이게 핵심 멤버인데 야 그러면 부재자 신고를 하지 말고 그냥 사전 투표하면 어때? 응?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간편하게 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 좋잖아. 그리고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머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오오오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러고 요 문희상이라고 우리 국회의장 하신 분 아시죠? 네. 네? 돼지머리. 이 아저씨가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통계 말도 길어요. 이거 우리 할배들 보고 이거 해라 동안 한 10번이거든. 야, 지금 뭐라 해놔. 기억 못하는. 근데 이걸 갖다가 야 많이 너무 길다. 막 사전 투표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래가지고 말을 갖다 이렇게 나눴어요. 원래는 이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 이거를 4자로 딱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 가서 2,000년이 육군 친구가 드디어 이제 활용 점정을 하는 거예요. 자, 사전 투표는 이미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감시와 견제와 이런 모든 기존의 틀을 다 형해와 껍데기만 남기고 뼈다구만 남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놨어요. 심지어는 회성용 공수도 없애고 그냥 이거 다 바꾸도록 하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게 우리 대구 아저씨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완성해가지고 꽝꽝꽝 친 사람이 누구냐? 김태환이에요. 아시죠? 호주 누구예요? 두 사람. 요 형 김윤환이 김윤환 친동생의 얘기가. 예? 그 지금 형 얼굴 봐서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가가지고 이런 돌빼기 짓을 했다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 사전선거법이 이렇게 나쁘게 이게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요. 여러분들 꼭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에 가서 보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1단계 이겁니다. 여러 살 안 한다. 이번에 하는 거예요. 투표하실 때 사전 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무리수를 쓰고 각가지 범죄를 벌일 거예요. 현장에서 보는 대로 찍으세요. 동영상이 되든 뭐든 다 찍어서 다 모아주세요. 나중에 그걸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200명 이상 안 치고 나게 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탄핵뿐만 아니라 이런 공직선거법 다 바꿔서 뭘 해야 된다. 가장 깨끗하고 바른 선거법 그리고 가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초석을 만들어야 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통영에서 590명 했던 걸요. 여자분 아지매가 자기 옆집 아지매들 몇 명 못 와갖고 가가지고 이틀을 목청 높여 떠들어서 590에서 9명이나 주신 거예요. 투표율이 얼마나 줄었다? 98.4%가 줄어버렸다. 네, 여러분들도 다 계신 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전투표 감시활동 요거는 우리 저기 신상민 총괄께서 우리 따로 제가 이따가 책자도 나눠줄 거예요. 내 페이지짜리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절정이 절정.